안녕하세요. 평가하장입니다. 드디어 5월 이제 한 달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5월 26일인가요? 이게 영상이 올라왔다면 이제 5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 참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린 게 작년 12월 29일이었나요? 8일부터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5개월이 벌써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이제 넘어갔나요? 지금 아마 3,000명 정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은 자, 간호 파트에 있습니다. 말이 간호사 파트인데 복사님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서류 정리를 결국 복사님들이 다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서류에 뭐가 있고 이 서류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는 우리 시설장님이나 복사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파트라고 제가 평가 바이블엔 분리를 했지만 종합적인 거에서는 복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평가지표 19번 또는 공동생활 18번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 말 그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라는 평가항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점이. 점수가 3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거 안 해놓으면 점수를 못 받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 뭐냐면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결합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이 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항목이고요.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새로 입소할 때 입소 전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죠. 그러고 나서 매년 건강검진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마 작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5월 30일이었나요? 그때까지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면 아마 작년 거 건강검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건강검진을 기관들에서는 빨리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건강검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신규 수급자는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에 대한 건강검진을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한다. 아까 제가 좀 전에 1번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입소 전, 즉 급여 개시 전에 신규 수급자는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기록으로 확인했는데 결국 이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기록지를. 결국은 어르신들이 갖고 오는 건강검진서를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잘 준비해 왔다면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입소할 때 이걸 안 갖고 들어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 이제 평가도 걸고 감점한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해 운영한다. 신사랑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각 급여적 지침별로 우리 감염관리 지침인데 그 감염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자,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와 기간 내 감염병 발생 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국가적 감염병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거고 또 기간 내 기간에서 자체 만약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응 체계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따 상세 매뉴얼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느냐. 기록 면담이겠죠. 이건 먼저 감염 발생 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만약 그런 감염병 유행이 있었다면 그런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 거고요. 없다면 뭐 기록은 없겠죠. 그러나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우리 예를 들어 응급상황 발생이라든가 재난상황 발생 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 종사자들 직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채점 기준 보겠습니다. 결국 채점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당연히 이 4개 항목이 모두 만족이 되면 우수 항목 3점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평가해 보시면 1번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즉 뭐냐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모든 수급자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안 했다면 점수 자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이 3점이지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안 해놓으셨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는 게 26일이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뒤로 미루는 게 지금 이제 5월 31일까지였네. 6월까지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거 외에 1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모든 항목은 다 감점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1번 항목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평가 기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채점 기준이. 자, 그럼 상세 매뉴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수급자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우리 그 4대 검진 있죠? 건강검진 안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진행해가지고, 계측 검사 해가지고 총 포함된 그런 기본 검사에 결핵검사까지 포함한, 건강검진을 반드시 각 어르신별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2019년과나 2020년과나, 2021년과는 아직 지금 받으신다면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19년, 20년권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 20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0일까지였나요? 6월까지였나요? 어쨌든 그때까지 받으시면 코로나로 인해가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빨리 건강검진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번 기준도 동일하다 봐주시면 되세요. 신규 수급자의 결검진 포함해서 입소 전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입소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입소 전에 안 받더라도 입소하고 나서 받아도 그의 거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평가 기준 1번은 만족이 돼요. 1번이 만족이 된다면 점수는 양호든 보통이 되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나 입소 전에 이 어르신 안 받고 입소하고 나서 받았는데 라면 기준 2번은 점수가 날아갈 수 있지만 1번은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소하고 나서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거라 하더라도 꼭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토요일로부터 30일의 동일기간에 지급한 경우 확인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이 만약에 오늘 퇴소하셨어요. 근데 한 달 안에 다시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건강검진 안 하셔도 돼요. 30일입니다. 그 기준이. 그러나 30일이 만약에 넘어가면 건강검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뭐 동일법인 동일대표자 시설급여 장기간 기간간 이동하는 수급자는 계획검병원 건강검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대표자고 공생 1과 공생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생 2에 있는 어르신이 공생 1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셨죠? 그런 기준.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건강검진,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빡빡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점수가 중요한 건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심성의 어르신들 건강검진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금 요양원에 접근 불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월 30일까지나 이 항목 자체는 좀 면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평가 기준이. 이거 점수 받는 기간 거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단에서 빨리 이거 항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번 날아간다고 이 점수가 다 날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어르신들을 어디 이동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받는 상황인데 지금 경고 심각 단계가 언제부터 이게 진행된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받아요? 제가 공단이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이거 실현 불가능한 거를 가장 강하게 1번에 넣어놓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데 못 받으면 점수 안 준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어디 이동도 못 가게 해놓고 그잖아요. 기관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무슨 건강검진을 이제 뭐 지금 뭐 백신 맞고 있지만 백신 이제 1차 이제 2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들이나 협회에서. 자, 기준 3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수립해 운영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대응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위기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 내 환약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간기가 안전관리 매뉴얼,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상한 기관에 맞게끔 작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3, 4번을 같이 갈게요. 짧게. 자, 4번 기준은 뭐냐면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침 또는 기관에 수립한 기준 3의 대응체계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조치상 수작원이 직원과 면담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면회객 제한이라든가 감염병 유행했을 때는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주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자, 이런 건데, 자, 자료를 좀 안에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감염병 관리 기준은 제가 아마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평가 바이블 서식 업데이트 해가지고 카페에도 공지를 올렸습니다. 평가 바이블 구매하신 기관들은 저한테 이메일 등록한 기관들은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야 난 아직 안 받았는데 하시는 기관들은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이메일을 저한테 안 보내셨거나 두 번째는 이메일을 보내셨는데요. 그 이메일이 스팸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기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이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가끔 잘못해가지고 제 이메일이 받으시는 분한테 자동 스팸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낸 이메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업데이트를 제가 이게 진짜 예전에 이렇게 해드린 적은 없어요. 서식 한번 드리면 그걸로 끝난 거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평가 바이블 구매하시는 기관들 시청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이메일로 구매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로 뭐 저는 요양원입니다 하고
이 서식 아직 못 받으십니다라고 화는 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당일 보내드렸는데 제가 뭔가 그 이메일 스팸 처리라든가 등록 오류로 일한 거니까요. 웃으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려요. 아셨죠? 이런 거 보내드린다고 이거 안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막 화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자, 감염병 알립니다. 여기 보신 거 간염병 유행 및 발생지 대응 지침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항상 제가 이런 대응 지침이나 이런 걸 보내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기준의 지침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읽어보신 다음에 기간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 우리 이런 거 없는 건데 왜 이걸 여기다 왜 넣어놔? 그럼 수정하시라고요.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컨설팅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정도만 하셔도 평가에선 지장은 없으세요. 제가 해드린 거를 단지 기관에서 만약 정말 정확하게 우리 기간에 맞게끔 최적화하게 하시겠다면 수정하시라고요. 그거 갖고 항의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잘했다는 얘기는 들으세요. 단 그래도 우리 기간에 좀 맞게끔 수정하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 수정하는데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비용이 많이 나가요. 아셨죠? 감염병 위기상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가위기상. 그래서 대응조치, 그 다음에 뭐 의심 환자 발견 조치 내용, 행동요령, 응급처치, 감염병 예방 어떻게 할 거고, 자체 짐딱 감염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방수칙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그죠? 그 다음에 기간 내에 감염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손을 씻고, 그죠? 뭐 안에 손 소독을 하고 감염병 수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평가기준 4번에 감염병 만약에 걸리는 게 있다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겠죠. 있어도 물론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기관 내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 전염병 그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감염병 관리 규정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고, 만약 영상 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내려드렸잖아요.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거 있구나 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기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평가 바이블 책자 하나 있으시면 3년 이 책자 하나 가지고 4년, 3, 4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양식까지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이 책 하나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전산 프로그램 쓰시는 기간도 한 달치 전산 이용료 정도밖에 안 되세요. 책자가. 자, 꿀팁 볼게요. 꿀팁. 자, 평가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상. 어떻게 보면 극상이죠? 항의하세요. 이건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코로나로 건강검진 전에도 불가능한 상황에 그거 하나 못 받는다고 점수가 빵점 나오는 거는 당신들이 그럼 해보라고 이건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단에서 저 싫어할까요? 싫어해도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점수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에 다 모시고 가야 돼요. 가지 말라며요. 공단에서 어디 모시고 가지 말라며요. 외부인도 들어오지 말라며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이 점수를 꼭 항의하셔야 돼요. 제가 막 강요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힘 없어요. 공단에서 저 되게 싫어해요. 아셨죠? 자, 서류 확인과 현장평가 원담이 진행되고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한 번이라도 못 받는다면 점수는 빵점이에요. 아셨습니까? 동일 대표 간의 시설 간 이동은 인정이 되고요. 감염병 대응시 수립을 운영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또 평가별 구매하신 기관들은 다 제공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감염해가지고 기간을 맞게끔 일부 수정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수급자 개시 전 건강진단 서비스 이후에 연계 건강진단만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제 점수 획득했는데 저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꿀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단에 열심히 빨리 항의하세요. 이 항목은. 아니면 이 항목 점수 거의 등급 현황, 등급 보전처럼 받기 힘들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시청하신 기관들은. 기관이란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죠? 자, 질문과 답변 보겠습니다. 결핵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단검사 등 여러 가지 음성배는 한 가지만 해도 인정이 되나요? 자, 평가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검사와 결핵검사가 모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등급 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자를 제출했고 입소 후 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자를 새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등외라 하더라도 입소됐다면 그걸로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감염병 관리 평가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준비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손을 놓으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준비할 게 없어 손을 놓는 건데, 알고 보면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이 3점만큼 점수를 획득하기 쉬운데, 결론은 뭐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짐하게, 제가 여지껏 평가 5개월 동안 170개 이상 영상 찍으면서, 공단에 항의하라고 평가하는 날 이렇게 막, 화낸다 그래야 되나? 막 열정적으로 지금 제가 항의하라고 평가한 거 얘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항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채점 기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채점 기준을. 그냥 4개 중에서 4개 다 만족하면 우수, 3개면 양호, 뭐 2개라도 맞으면 보통 이렇게라도 건의를 하게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괜히 흥분했네요, 지금. 그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이제 평가 쪽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회계, 그러니까 회계 관계된 채널이 조만간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 시청하신 분들, 우리 요양원이 됐든, 제가기가 됐든, 회계에 대한 궁금증,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회계, 우리 재무회계 있죠? 사이버키 정보 시스템이나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채널도 기대해 주시면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